혹시 먼저 좀 소감 전해주실 분 계실까요? 아이고 저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워서 막 소름이 끼치고 그랬는데 연기 너무 잘하고 그 자기가 분노 폭발할 때 그 연기 그거는 정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잘했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친구분들 다들 잘하셨어요. 그래서 전 오늘 많이 감동받았습니다. 그 연극 너무 멋지게 너무 멋졌습니다.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사실 저도 지금 근데 나오는 걸까? 감정이 아직도 굉장히 엄청 찌고 있어요. 진정이 안 되고 급격한 어떤 이게 하이라이트가 이제 극의 긴장감이 이제 끝에 달했다 싶었는데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감정도 계속 막 더 고조되고 그랬는데 저도 지금 막 진정이 안 되는데 배우분들은 지금 얼마나 진정이 안 됐고 지금 그 상태로 지금 앉아 계실까. 아이고 그 마음이 또 전해지는 것 같고요. 사실은 제가 지금 굉장히 떨립니다. 네, 일단은 그 마음 전해드리고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되게 저는 많아서 말씀드리고 싶다기보다는 제가 느낀 것들이 많았어요. 일단 전체 이제 극이 주는 메시지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어려운 세상 속에서 그래서 사실 지금 또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나를 지키면서 살아갈 것인가. 삶이 어려울수록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도덕관과 이게 옳다 그렇다 하는 이치들이 계속 의심되는 상황들이 닥칠 거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가 나를 지키고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러시아 작품이었다고 들었는데 그게 더 한국에서 했기 때문에 더 극적인 연출이 됐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처음에는 되게 이질적이라고 느꼈거든요. 그 러시아의 뭔가 정말 번역된 듯한 과장된 이런 모션들, 액션들 그런 것들에서 처음에는 그냥 웃고 뭘까 이렇게 약간 붕 뜬 마음으로 봤었는데 이게 점점점 극이 진행될수록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악 같은 행동들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내가 더 몰입하고 이해하고 그런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내 감정이 처음과 더 격해져 있음을 제가 스스로 인지를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게 처음에 이 러시아 작품이라서 이질적으로 느껴졌던 것과 마지막에 제 감정이 더 대비가 됐기 때문에 더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좀 길어가지고 그리고 다 캐릭터 연기 너무너무 좋았고요. 다 캐릭터별로 되게 다 살아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구들도 이거 어떻게 제작했을까? 이 모양은 어떻게 이렇게 비정형적인 모양으로 했을까? 또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보면 이게 의도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테이블이 관 모양이잖아요. 이제 그 마지막에 엘레나 선생님이 아마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 그 이후에 애들이 열쇠를 안 가져가 그냥 두고 가는 모습을 보고 왜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물러서지 않고 선을 넘어서야만 그게 잘못된 것을 안가를 느꼈던 것 같아요. 또 연기가 정말 너무 멋있었어요. 보는데 너무 몰입해가지고 아니 다 진짜 멋있어가지고 약간 이제 저도 진짜 약간 보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 옆으로 발로자 맞죠? 배우님 오시는데 한 대 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면 치고 싶어가지고 옆에 막 제 친구는 심박수가 막 117까지 올라가지고 막 여기 워치에서 지금 심박수가 너무 올랐어요. 조심하세요. 막 이러고 있고 지금 네 정말 폭발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희가 오기 전에 학교 폭력에 대한 저희가 글을 읽고 왔거든요. 그것과 너무 대비가 되었고, 그리고 저도 비슷한 또래의 이제 자녀가 둘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기성세대로서 저 아이들에게, 아이 친구들에게, 그리고 지금 청춘이신 분들에게 어떤 부모였고 어른이었는지 제 반성도 조금 하게 되고, 아까 빗자의 아버님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부모가 되어야겠고 어른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제가 딸을 둔 입장에서 아까 겁탈을 당하는 장면에서 제가 너무 심장이 뛰고 그 두려움이라든가 그게 이제 너무 감정이 이입돼가지고 정말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배우분도 아무리 연극에서 연습을 많이 하고 합이 맞춰졌지만 그때 그 절규하는 소리 그게 참 힘들지 않으셨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했었고, 네, 오늘 저는 좀 개인적으로 여러 저의 상황과 그리고 지금 현 시대에 정말 지금도 어디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저희 기성세대나 다음 세대에서 정말 좀 더 선의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작품 연출한 이성재이고요. 그러니까 무대는 고민을 많이 했을 때 이게 어떤 걸 해도 사실 상관없을 것 같아요. 드라마가 중심이 되는 작품이기 때문에. 근데 엘레나라는 사람이 리얼리즘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집에 사는지보다 엘레나가 사는 세상, 그리고 발로자나 이 학생들이 사는 세상이 어떨까를 더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삐뚤빼뚤하고 부서져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엘레나라는 인물을 생각했을 때는 나무가 먼저 떠올랐었는데, 또 학생들을 생각하니까 이 신시대의 이 친구들은 철제, 차갑고 날카롭고 이런 것들이 또 떠올라서 그걸 좀 접목시켜서 만들어 본 것 같습니다. 네. 이 생일을 맞은 엘레나 선생님 생일에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났다면 어땠을지 뭐 이런 상상, 뭐 이렇게 배역을 준비하시면서 엘레나라는 배역을 맞이하셨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는지, 어떻게 해석하고 싶으셨는지 이런 이야기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엘레나를 해석할 때는 사실 처음부터 되게 많이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애들이 열쇠 선생님 금고 열쇠 어딨어요 이런 거 했을 때 앞에서 애들이 먼저 깔아 놓잖아요. 시험을 못 봤어요 이렇게. 그래서 당연히 저 같으면 얘들 봐라 열쇠를 지금 달라고 나한테 온 건가 생각했을 텐데, 선생님은 그걸 되게 의심조차 안 하시더라고요, 성격이. 그래서 되게 왜 이럴까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함부로 의심하지 않고 세상을 되게 있는 그대로 따뜻하게 아름답게 보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이런 어떤 선과 도덕 이런 가치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제 엘레나를 연기할 때는 저랑 다른 부분이 많지만 이 친구들이 옳은 길로 갔으면 좋겠고, 그런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절대 지금 당장에 돈을 더 벌고 하는 것이 인생에서 더 좋은 선택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들을 선생님으로서 좀 말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하면 너무 화가 날 것 같아가지고 계속 그냥 애들을 어떻게든지 애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 선을 넘지 않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선생님이라는 존재가 있을 때 학생들이 이 선생님이 어디까지가 한계인지를 실험해 보고 싶어가지고 끝까지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장면이 있는데, 이게 그 시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사람들이 구시대에게 어떤 도전에 대한 도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시대는 우리를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게 선생님을 통해서 좀 나타났는데, 선생님께서는 그래도 끝까지 차분하게 귀를 닫거나 아예 외면하지 않고 대화를 나누려고 침착하게 하시는 그 연기가 되게 좀 멋있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제가 저가 어제 사실 공연을 봤었거든요. 그 고등학생 시기를 표현할 수 있는 좀 여러분들이 진짜 최고 시기에 있는 그 자신의 표현력을 할 수 있는 배우들의 오늘의 연기를 저는 봤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같이 나온 자신의 소년기의 경험을 마구마구 다 꺼내셔가지고 막 조합을 하셔가지고 무대에서 막 이렇게 막 묘기를 부리듯이 연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최고의 어떤 좀 그 분노를 일으킨 우리 발로자 역할의 배우님께서 그 이런 좀 분노의 연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펼칠 때 배우 스스로는 좀 힘듦이 없는지 부침이 없는지 요런 이제 그 감정에 대한 이야기 한 번만 조금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제 회차가 거듭될수록 조금 힘든 점이 있는데요. 정서적으로나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는 매회 재밌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실제로는 완전 반대 성격인데 저만 알고 있는 제 모습이 튀어나왔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매회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수줍은 성격의 배우님이신데 그 이 연기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스스로를 몰아붙이면서 스스로의 감정을 또 탐구했을지 그리고 이렇게 오늘 또 자신의 그 감정을 무대 위에서만 이렇게 봉인해제하듯이 이렇게 풀어내셨을지 근데 이걸 이제 5일 동안 같은 연기를 계속 펼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궁금하시다면 내일 컨디션 어떠신지 또 보러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저희 같이 그 배우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이 극단의 이번 연기가 케미가 진짜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보통 이제 주고받는 호흡이라고 하죠. 이게 감정선이 그 같이 주고받고 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게 하이라이트를 계속 만들어 갔잖아요. 오늘 아까 그 얼굴에 직접 그 물 맞으신 거 보셨죠? 어제도 맞으셨는데 제가 어제 걱정에 그 옷이 젖어서 오늘 다른 옷을 입고 오실까 했는데 오늘 같은 옷을 입고 오신 것 같거든요. 아니 그래서 오늘 그런 연기를 어제 마치시고 이제 감정 오늘 또 이제 이렇게 연기를 여러분들에게 또 연기를 보여주실 때 어떤 기분이 드셨는지 그리고 어떤 모습을 그 배우로서 좀 보여주고 싶으셨는지 배우분 이야기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준우 선생님. 일단 옷은 빨았고요. 그 오늘 어떤 걸 하고 싶었냐면 딱히 저는 제가 그 목표하는 연기가 무대에서 살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직 잘 그런 단계까지는 오지 않아서 계속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말을 잘 못해서 제가. 네. 일단 전 빠샤 역을 맡아서 연기를 한 남우희라고 하고요. 이 역할을 받아서 이제 작품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은 빠샤라는 인물이 저하고 되게 닮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적당히 비겁하고 적당히 타협을 하는데 성공을 위해서 달려나가고 싶지만 전 세대에 의해서 받았던 도덕관념들이 무겁게 느껴지면서 나한테 맞는 옷이기도 하고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이제 나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거기서 오는 불쾌감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원래 나의 다른 인물을 연기하면 제 일부를 끄집어내서 극대화를 시키거나 그런 과정이 재밌다고 느낄 때가 많았는데 빠샤는 오히려 닮은 게 자꾸 느껴지니까 그게 좀 불쾌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난 그런 사람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작품을 했고 그런 부분으로 어려울 때마다 주변 동료들이 다들 좋은 동료들이라서 고민 같은 거 얘기할 때 작품 얘기로 밤새도록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너무 재밌게 작업을 했습니다. 남은 회차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랄야 역할을 맡은 이연주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 랄야의 사실 극 중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인물이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극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사실 이 극에서 보면은 여자라는 인물은 저랑 엘레나밖에 없단 말이죠. 이걸 아마 작가분께서 의도를 하신 것 같아요. 이 랄라라는 역할이 엄마 얘기를 많이 하면서 엘레나
저도 말을 잘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엘레나를 보면서 엄마를 많이 투영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연습을 하면서 그랬을 것 같구나, 그렇구나 라는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어렵지만 잘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이라고 할 때 이제 그 학생극 아니야? 청소년극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고등학생이라는 시기 자체가 이게 몸과 마음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이게 세계가 한 번에 이렇게 막 크게 다가오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수명이 또 늘어나다 보니까 이 폭발적으로 다가오는 이 시대 자체가 지금 계속 이 저희 고등학생과 같은 어떤 마음과 몸의 상태에 머무르게 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이 엘레나르는 그 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마음이 좀 남기를 원하는지 이렇게 마지막으로 좀 들어보면서, 그리고 이제 연출 선생님의 또 전하고 싶은 이야기 들어보면서 이 시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0살 때 이 희곡을 처음 읽었어요. 근데 그 당시 개인적으로 제 주변에 발로자가 피해 의식일 수도 있지만 발로자 같은 인물들이 되게 많았어요. 거기에 대한 세상에 대한 회의감도 되게 일찍 느꼈고, 발로자뿐만이 아니라 뭐 빗자, 빠샤, 얄야 뭐 저런 친구들 정말 많았고, 그 당시에는 그걸 정말 이해를 못했어요. 그게 너무 싫고 나쁘기만 한 것 같고. 근데 조금 이 희곡이 근데 재밌는 게, 그렇다고 제가 엘레나는 아니거든요. 발로자 같은 면이 있고 빗자 같은 면이 있고 빠샤 같은 면이 있고 얄야 같은 모양이 다 있는 건데, 그 어쨌든 회의감을 느낄 때 약간 저한테 힘이 돼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 그래도 옳은 길을 가야 돼. 근데 사실 그게 되게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엘레나는 인물은 존경받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존경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의 다양한 면을 어느 정도는 이제 이해를 해요. 저도 이제 살아가면서 점점 나이를 먹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일들을 겪다 보니 본의 아니게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세상에 좀 더 많은 엘레나들이 있기를 바래서 이 희곡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연을 했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끝낼 건데 시간이 좀 생각보다 짧아서 아쉽지만 보러 와주신 관객분들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해적단 5월에 책상은 책상이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지금 빠샤 연기해준 나무희 배우님이랑 같이 1인극을 준비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해적단 인스타나 네이버 통해서 소식 전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